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40대 공무원 시험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직렬. 네, 통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40대 공무원 준비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랑 또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고, 지금 어쨌든 공무원 쪽으로 40대, 30대 후반, 40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40대쯤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막상 나오니까 또 들어가긴 싫죠. 뻔하잖아요. 저도 40대면 저는 벌써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로. 네,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직렬이 있다. 거기에 또 합격 가능성도 있다. 하는 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직렬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를 좀 볼게요. 자, 서울특별시가 보통 지방직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요 연령별 합격자 통계를 줘요. 제가 요 블로그에 제 블로그 밑에 주소 있죠.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해놨는데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간 나옵니다. 40에서 49세까지 이거 만 나이입니다. 만. 자, 만이니까 30세 후반부터 해보시면 자, 가장 많은 연령대는 어쨌든 20대예요. 어쩔 수 없죠. 20대가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40대도 이렇게 보시면 일반 행정 같은 경우도 39명이나 됐습니다. 50세 이상도 무려 5명이 됐어요. 서울시는. 네, 서울시에는 실력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있으셔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공부 좀 하셨던 분들 많이 있어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많은 거고 이 그다음에 또 뭐냐면 서울시는 전국에서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분들이 와서 시험 보고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0세 이상이 9급으로 합격했을 경우에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생활이. 네, 서울 아시잖아요. 집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갑니다. 50세 이상이면 뭐 거의 독신은 없으시겠죠. 가족들하고 생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은. 그런데도 마지막 기회니까 노는 거보단 낫지 않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본인이 이제 집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뭐 40대 50대 취직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막상 회사 나오고 자영업도 해보고 마지막에 선택한 게 공무원이었는데 사실 공무원 실패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네, 제 능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공부만 했어도 합격할 수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송을 해드리고 공부를 정말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자, 40세 이상이 이 정도 비율로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도 특히 많네요. 자, 그런데 보시면 밑으로 가면 이제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 갑자기 많이 나오는 직렬 하나 있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사회복지 직렬입니다. 사회복지 직렬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어쨌든 합격하고 있어요. 40대 이상도. 자, 일단은 이제 통계 먼저 보여드리고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요 라인이 40대 라인인데 지금 거의 없죠. 거의 없다가 다시 또 뿅 하고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시설관리직도 사실은 해볼 만한데 요건 조금 애매하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입니다. 바로. 자, 맨 밑에 36명이나 합격한 뭐예요? 운전직. 네, 운전직. 자, 두 가지 직렬을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왜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 가장 그래도 자격이나 크게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일반 행정도 가능합니다. 자, 39명이나 됐잖아요. 1046명 중에 39명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자,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보세요. 218명 중에 34명이에요. 훨씬 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는 사회복지 같은 게 뭐가 필요해요? 사회복지사 상급 이상. 자, 지금 현재 딸 수 있는 거는 2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졸은 안 돼요, 사실상. 전문대졸 이상 돼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1년 정도, 지금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획득을 못하신 분은 조금 길어질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공무원 시험은 2년 안에 합격하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2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랑 병행하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충분해요. 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고졸로 끝나신 분들은 좀 힘들어요. 40대라도 다시 또 전문대 학력을 먼저 채우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전문대 이상 나오신 분들한테 좀 추천입니다. 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딸 수 있어요. 2급 이상 따는 해에 바로 시험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좀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2021년부터 5월 달에 시험 보거든요. 지방직이. 그러니까 5월이면 면접을 한 6월에서 7월 달 봐요. 그러면 그 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이 되지 않으면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요거 간격을 잘 못 맞춰 갖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요거 꼭 주의하실 부분이고요. 학점은행제는 인터넷에 많습니다. 싼 거 하시면 돼요. 뭐 고르고 말고 할 거 없습니다. 실습이 있어요. 실습.
실습. 저도 사회복지사 땄어요. 네, 시험 보려고. 근데 역시나 네, 공부를 잘해야 된다. 네. 근데 왜 사회복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 합격선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요번에 인천광역시가 굉장히 합격선들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지역은 약간 차이가 있어도 무조건 사회복지 낮습니다. 자, 우리가 뭐랑 비교했을 때 낮냐 그러면 일반 행정하고 비교합니다. 자, 화면 좀 어지럽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행정이 그래도 진짜 서울 2019년도는 정말 대박인 게 인천광역시가 346점이에요. 보통 360점대거든요. 20점이나 낮습니다. 왜? 많이 뽑았어요. 자, 여기에 사회복지를 보시면 더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자, 사회복지를 보면 사회복지 어디 갔죠? 아, 위에 있네요. 네, 못 찾겠다 개꿀이죠. 307점. 네, 아까 340점이었죠. 무려 40점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가 시험 공부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시험 공부 자체가. 예, 어려워요. 영어 가락 넘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40대 특히 어려워요. 왜? 영어를 그동안 안 썼죠. 안 썼고 공부하신 분도 정말 뭐 그러니까 실생활에 쓰는 영어들은 썼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에 관련된 영어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영문 신문을 막 읽는다든가 그런 분들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네, 그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해왔던 분은 가능한데 그냥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냥 회사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영어 공부 안 했죠. 뭐 잘했어요. 우리 저처럼 말하는 거, 술 먹는 거 이런 것들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힘든 거란 말이에요. 다시 공부하니까 공부머리가 안 생겼죠. 네, 안 생기죠. 처음에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활동적이신 분들 더 괴롭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거는 마이너스 100만 점입니다. 그냥 하던 거를 어떻게 잘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40대 취직하기 어렵지만 자, 희소식이 있죠. 40대 취업률이 떨어지니까 40대에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상반기 중에 2020년 상반기 중에 40대 취업 어떤 혜택을 주려고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게 나오면 공무원이든 아니든 공기업이든 어쨌든 40대가 뭔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그래서 기존에 사회복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떤 혜택이 올 거다, 분명히.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건 혜택, 아니면 자기 일하던 거에 또 혜택이 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혜택이란 게 뭐 별건 아닙니다. 조금 더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주는 것들. 내 노하우를 좀 쓸 수 있는 것들이면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도 이거를 간과하지는 않을 건데 정규 공채에서 더 뽑을 수는 없어요. 40대만 뽑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임기제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취업을 시켜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서 또 끌어오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밝습니다. 어쨌든 40대 취업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정식 공무원하고 좀 다른 거는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1년, 2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2년 뒤에 또 다른 데로 옮기던가 아니면 연장해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 진급 이런 게 거의 없고요. 자, 이런 것들도 그런데 뭐 따져 보면 우리가 이제 40대 후반 저 같은 나이가 되면 사실 60세까지만 일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새로운 일 배우고 막 이런 것보다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좀 평범한 직장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년까지만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무직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직, 무기계약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거든요. 그쪽도 좀 활발하게 아마 활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지원해서 들어가시면 꾸준하게 월급 나오는 게 돈 버는 길이에요. 한 번에 4, 500씩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꾸준하게 나오기만 해도 빚은 안 진다 하는 겁니다. 이미 뭐 40대 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전직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운전직 같은 경우는 필수가 대형 면허예요. 대형 면허인데 좀 지역별로 좀 달라요. 요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 블로그에 오시면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하루에 5,000명씩 와서 보고 있습니다. 자, 자랑입니다. 네, 자랑이에요. 저는 이게 이제 주 업이 된 사람이라 어쩌습니다. 자, 운전직을 보면 지역마다 약간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시험 과목이 2과목밖에 없습니다. 3과목이나 2과목이에요. 공부하기가 좀 편해졌죠. 그리고 자동차 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같은 경우는 이건 누구나 사실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이잖아요.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라는 게 누구나 마찬가지다. 이제 사회가 들어가는 경우 있고 국어 한국사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국어 한국사는 20대 애들 잘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공부를 훨씬 더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 적기 때문에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따져보면. 그리고 절박하잖아요. 20대들 취업하고 싶어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40대도 절박하면 가능한 겁니다. 국어 한국사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 정도는 가능하다. 사회는 사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많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물론 시험은 시험이니까 고득점 맞아야지 합격합니다. 자, 조건이 중요해요. 1종 대형 면허는 필수입니다. 자, 2종이나 1종이나 따고 1년만 지나면 다 취득할 수가 있어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아봤어요. 얼마 정도면 딸 수 있는지 알아봤더니 학원은 한 3일 정도? 네, 비용이 들어서 저는 안 갔어요. 그리고 저는 큰 버스까지 운전할 그런 간이 작아서 했는데 주위에 따신 분들 있어요. 물어봤더니 어렵지 않다. 특히 이제 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차란 게 좌우 양념만 잘 보고 S차 코스 잘 지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이 수강료가 없어서 못하는데 조만간에 한번 따볼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나중에 뭘 하든지 큰 버스 또 운전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요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 대형 버스 일정 면허를 언제 취득하면 되냐 하면 실제 필기 시험 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따면 돼요. 이게 면접 시험까지만 따면 됩니다. 2, 3일이면 딴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영 아니야 하면 안 따면 돼요. 그리고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면 바로 따로 가면 돼요. 그리고 필기 합격자 필기 합격했네? 따로 가면 됩니다. 진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막 따고 연습할 필요는 없고 따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여기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대부분 경력 조건이 없는데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는 없어요. 2020년도에도 경력 조건이 없어요. 근데 2021년부터 경력 조건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인 추세가 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경력이 들어올 수 있어요. 경력은 보통 대형 버스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승합 대형 버스. 서울시는 대형 버스만 해줘요. 대형 버스는 마을 버스 말고요. 노선 버스 있죠. 몇 인승 이상이에요. 요거 조건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그것만 가능합니다. 요거 4대 보험이 다 돼서 운전 경력 증명서를 떼와야 돼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관광버스 같은 거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해갖고 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냥 일종 대형 운전면허만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대형 화물도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경력은 약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쪽으로 하시던 분들, 특히 버스 운전하시던 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경력자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40대 이상이 많이 합격하는 거예요. 요걸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직이랑 요쪽을 왜 40대 보고 하라 그러냐면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주로 대상자가 누구냐면 내가 일할 때 누구랑 일을 하냐. 기초생활 수급자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수급자들인데 주로 나이대가 있어요.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회생활 안 해본 20대가 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잘 못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들 뭐 가정 방문도 하고 뭐도 해야 돼요.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금방 막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회복지직 왔다가. 그런데 우리 40대쯤 되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50대는 더 잘하죠. 그래서 이게 추천이 되는 거고 운전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할 기회는 많지 않아요. 본인 차 몰고 나가면 그걸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약간 내가 20대 30대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먼저 들어오신 분들. 그 트러블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운전직이 그래도 좀 낫다. 물론 뭐 조직이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사회생활 해보시면 조직이니까 직급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리는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약간 다른 거는요. 이렇게 많이 터치하지는 않아요. 대놓고 우리 일반 회사처럼 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는 날은 그냥 바로 저 사람은 짐을 싸고 싶은가 보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적인 조직이 돼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역 특색도 있고요. 어떤 부서 특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랑 근무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게 공무원 전체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나쁜 상사가 있을 수 있고 좋은 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이는 이제 우리 40대쯤 되면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팀장 하다가 공무원 9급 들어왔다. 근데 팀장하고 똑같이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왜냐하면 40대 초반들도 들으시니까 갓 이제 회사 나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직급으로 다른 데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9급으로 왔더니 말단이야. 아, 다시 이 일을 해야 되나? 하셔야죠. 왜? 앞으로 40대 초반에 들어오면 20년이나 일할 수 있어요. 공무원으로는. 다른 데 가면요. 4, 5년 버티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40대가 들어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국민연금 내신 거 있잖아요. 플러스에서 공무원연금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작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30년 일한 사람들보다는 적겠죠.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대신에 국민연금이 나온다는 거. 네, 이렇게 연계 제도도 있고요. 그냥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 대신 급여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거다. 자, 우리가 40대 초반 되면 보통 급여 그래도 300만 원 정도 버시잖아요. 자, 그거에 한 100만 원 빼셔야 되겠네. 한 2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이제 내 수당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고, 그 다음에 연간으로 하면 그 정도 받아요. 왜냐면 설 휴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이란 게 나오거든요. 성과급이 한 달 월급 정도 나옵니다. 예, 완전 망나니짓만 안 하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연차가 지날수록 정근수당이란 걸 받아요. 그럼 정근수당이 또 짭짤해집니다. 몇 년만 지나면. 물론 이제 40대 후반, 완전 후반이나 5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연금도 못 받죠. 10년이 안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40대 초반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자, 또 뭐예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시할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운전직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합격선이 몇 점에서 나오는지. 자, 합격선이라는 거는 필기 합격자의 제일 낮은 점수예요. 제일 낮은 점수. 그러니까 커트라인이라 그러죠.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또 면접 보고 떨어뜨려요. 최종 합격자는 달라요. 점수가 더 높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77.5점이에요. 77.5점. 네. 높다는 소리죠. 네, 80점 보통 80점 정도가 돼요. 네, 보통은 80점 돼요. 두 과목인데 80점이면 몇 개 안 틀려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5과목을 봅니다. 5과목인데 문제에 국어, 영어, 한국사가 들어있어요. 한국사는 정말 외우면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걔 외우면 될 거야. 뭐 한국사가 가장 외우기 좋아요. 사실은. 네, 정말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할 게 없습니다. 뭘 이해해요? 사건이 났다는데 뭘 이해해요? 전후 좌우를 유추할 수 있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바로 전쟁이 나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잘 외우면 됩니다. 정말 무턱대고 암기 한국사 최고죠. 근데 국어 영어가 약간 문제가 생겨요. 가장 큰 문제는 영어입니다. 영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영어가 참 어려워요. 네, 저는 심지어 영어 학원도 했던 사람이고요. 영어를 물론 공부는 계속 한 건 아니에요. 중학생들 거를 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영어를 제가 뭐 고등학교나 대학생들 거 영어를 계속 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해외에도 좀 갔다 오고 그랬는데도 생뚱맞은 시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쌍팔년도 성문 기본 영어 볼 때 그 영어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그 성문 기본 영어도 제가 찾았어요. 맨투맨도 찾아보고 요거 알아두시는 분들은 예, 저랑 같은 나이죠. 맨투맨, 성문 기본 영어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수학의 정석 이런 거 다.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회귀를 해야 되죠. 저만 해도 회화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학교 이후부터는 계속 회화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가 토익 문제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생뚱맞아서 맨날 욕하고 있습니다. 예, 영어 때문에 망한다 나라가. 예, 정말 공무원 영어 때문에 망할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는. 정신들을 좀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험이냐? 자, 여기서 근데 욕을 또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시험이 무슨 영어를 잘 쓰는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합격자만 필요해요. 예, 공무원 시험 보고 합격할 사람.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난리 난 겁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는데.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배우던 그런 국어들 외에 뭐 표준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뭐 맞춤법 별게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생활에 도움은 돼요, 사실은. 근데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면 도움은 안 됩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도움됐어요. 근데 여전히 틀려요. 그래서 요즘은 AI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맞춤법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뭐 크게 도움될 건 없는데 그래도 좀 현실적인 시험인 국어가 아닌가. 근데 문제는 또 역시 시험은 시험이다. 그래서 구석탱이 구석구석에서 많이 냅니다. 외울 거 많아요. 정말 국어가 암기 과목이란 걸 느끼게 됩니다. 예.
보통은 우리 국어가 암기 과목이 아니죠. 책을 많이 보고 뭐 이러면 다 된다. 제가 94년도 수능 1세대예요. 93년도에 본 거죠. 수능 1세대 때 두 번을 봤는데 국어는 거의 다 만점을 받았어요. 저는 이과였는데 불구하고 국어를 만점을 받았던 거의 만점을 받았던 게 수능에서 한 문제 틀렸습니다. 한 문제 한자 문제. 지금도 한자를 되게 싫어하는데 한자 문제를 하나 틀려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강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단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틀렸는데 지금도 막 한이 맺혀요. 사실은 그 정도로 모의고사 보면 전교 1등 하고 그랬어요. 국어만. 예, 국어만. 자, 그게 뭐냐면 책을 많이 봤었어요. 왜 수능 보려면 책을 많이 보라는 그때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하니까 뭐 이런 거는 항상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했으니까 잘 풀었는데 공무원 국어를 푸니까 그냥 6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예, 국어 공부 따로 한 적 없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한 70점대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자는 일단 포기 뭐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합격권하고 멀어진다. 다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나마 수험생들 중에 국어 가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어 가락은 영어 가락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사 가락도 많아요. 왜? 안 외우니까. 철저하게 안 외우니까. 그래서 이 두 과목에서 가락이 많이 나고요. 선택 과목 대충 하다가 가락 나고. 자, 과락이 나면 무조건 탈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락을 넘길 수 있을 정도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큼이냐? 1년 동안 한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과락은 다 면할 수 있습니다. 자, 절박할수록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집에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어와요. 그러면 사실상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식구가 굶어 죽어. 이러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정말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40대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좀 날라리라서 역시 네, 저는 불합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저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볼 마음이 없어요. 예, 공무원 사회가 좋지 않아요. 저한테는 안 맞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주업이 돼버렸는데 많이 버냐고요? 이거 많이 못 벌어요. 네, 이건 뭐 알바보다도 못합니다. 미래를 보고 자꾸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자,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자, 중요한 거 마지막에 제 방송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사회복지나 운전직 해볼만 합니다. 자, 공부를 너무 나는 잘 힘들다 그러면 운전직 쪽으로 가시면 좋고요. 운전직은 지속해서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조만간에 40대 발표가 날 때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임기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나오면 도전해보셔라 하는 거 하고 만약에 사회복지나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20대 애들 말 표현대로 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붙지 못해요. 19만 명 정도가 국가직 시험을 봐요. 합격자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18만 5천 명은 안녕입니다. 그래서 지방직도 보죠. 그분들이 똑같이 지방직 보고 나면 한 2만 명 정도 더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0명에서 한 2만 명. 정확히 몇 명인지는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토탈 한 3만 명 빠진다고 쳐도 16만 명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40대인 내가 합격할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철저하게 공부한 이후에 나이 때문에 오는 마이너스 요인은 없습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기에 머리가 너무 많이 굳었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괴롭히고 유혹들도 너무 많고 20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유혹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하신다 그러면 아까 통계에서 보셨듯이 불가능한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합격하시는 거고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저처럼 네, 대충 설렁설렁 하시면 떨어집니다. 도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도전을 안 했으면 오히려 날 뻔했어요. 저도 쓸데없는 2년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은 건 요거예요. 유튜브하고 지식인 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예. 요거라도 그래도 1등 하니까 저는 이걸로라도 어떻게 좀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전에 시험 공부하면서 그 생각 했거든요. 요거라도 1등 하면 뭐라도 하겠구나 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뭐라도 했어요. 그런데 지식인 같은 경우는 수익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 맥주 몇 잔 값 줍니다. 사실 한 달에 주긴 줘요. 그것도 등수 안에 들어야 줘요. 그리고 이 유튜브는 뭐 매일매일 돈은 나와요. 그런데 점심값 정도 나옵니다. 정말 예, 처절하죠. 저도 나름 이 재생되는 게 꽤 되거든요. 블로그가 조금 블로그는 용돈 정도? 뭐라 그럴까요? 애기들 용돈 줄 때 얼마 줘요? 1,000원 단위로 주죠. 근데 딱 그 정도 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자, 이렇게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그때 1등이라도 해보자 해갖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건데, 여러분들 이 길을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도전할 필요가 없는 건 도전할 필요가 없죠. 내가 공부를 안 해왔던 사람들이나 할 수 없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도전하시면 안 되는 게 40대예요. 40대는 생계랑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알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서점에 가면 책들 많습니다. 네, 다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서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가서 넘겨보세요. 몇 개 조금만 보세요. 머리가 아파와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몇 번만 보시면 나 할 수 있겠구나, 없구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두 달 하다 절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네, 40대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딱 3달 안에 판가름이 나요. 더 이상 공부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20대는 하라 그래요. 저는 무조건 시험 볼 때까지. 근데 40대는 아닙니다. 빨리 포기하는 게 그만큼의 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알바라도 해야죠. 나가서. 시험 공부하면 알바 같은 거 못해요. 자,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다른 직장 다니면서 나는 공부하겠다. 20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무조건 1년은 놀아야 돼요. 놀고 무조건 올인해서 1년에 빚이 생기겠죠.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제 방송 중에 이런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쭉 들어보시고, 지금 1월 달이니까요. 지금 2020년 1월 방송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결심한다 그러면 2021년도를 노려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 사회복지직으로 하실 분은 지금 빨리 학점은행이나 알아보셔야 됩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실습 기간이나 이런 게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과목도 좀 몇 개 늘어났거든요. 그게 근데 한 학기 안에 1년 안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실습을 좀 많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하면. 근데 뭐 4월, 5월 달에 하면 늦어요, 사실은. 네,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시작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사회복지직이 안 되더라도, 시험 공부해서 안 되더라도,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이 많습니다. 물론 완전 초박봉이죠. 아시죠? 초박봉이니까 각오하고 경력 쌓아서 1급 따고 시설 장이 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로드맵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요거 중요한 거. 사회복지가 앞으로 계속 뽑습니다. 사회복지는 계속 뽑아요. 이건 이미 로드맵이 착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발표할 때마다 사회복지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노인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만큼 세금이 그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다 하는 일들이에요. 절대 적어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뽑고 민간 영역까지 많이 뽑겠다고 했어요. 이미 민간 영역에도 많이 주겠다 그랬어요. 정부에서. 뭐든지 다 공무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약간 희소식이 있으니까, 지금 뭐 어느 정도 학력이 있으시고 뭐 다른 거 뭐 할 거 없다 하시는 분은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가능합니다. 공무원 도전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데 직장 또 하실 수 있고, 여태까지 하셨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실습 나가 보니까 제가 했던 일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취업을 할 건 아니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노하우란 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본인 노하우니까 잘 지켜서 하시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길고 길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